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은행나무 FM 044 FM 세종 은행나무 044 FM의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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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예술과 니술, 니술과 내술 담소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죠? 저는 세종에서 연극하고 있습니다. 네, 연극하고 계신 누구죠? 이재석입니다. 네, 이재석 배우님. 네, 러블리킴으로 도자 작가 활동하고 있는 김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음악하는 노희영입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 그리고 있는 신예지입니다. 저는 시 쓰는 박송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이었죠? 5월에 저희가 세종에서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예술로를 통해서 만난 인연들인데 원에서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다 원에서죠? 네, 의도치 않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도적으로 원에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하게 된 예술인 분들인데 저희가 이것저것 어떠한 활동을 하려고 컨텐츠를 구상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한 와중에 여러 인물군들을 취재를 해서 각자의 그 인물군에 맞춰서 재해석하는 시간을 한 4개월 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총 4개월 맞나요? 그렇죠. 6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컨텐츠가 은행나무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그 왜 저희가 뜬금없이 은행나무가 나오게 된 건가요? 세종에 오래된 것을 찾다가 600년 된 나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게 이제 천연기념물에도 등재돼 있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서 은행나무를 조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오래된 나무를 찾게 됐을까요? 저희가 그 얘기를 나눴던 적도 있었죠. 세종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도시다 보니까 원래부터 여기 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찾다가 예전부터 터를 지키고 있는 애들을 조금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뭐 근본이 없는 도시다, 정체성이 없는 도시다라고 새로운 것만이 강점이 있는 게 아니고 분명 정체성 형성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애향심을 기르기에는 무언가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상징적인 오브제 이런 것들 세종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찾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은행나무가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던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전해 듣는 이야기인데요. 가을철에 그 양아리 은행나무에 가면 너무나 노란빛이 예쁘다고 어떤 분께서 전해주셨는데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거기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야기 나누다가 얼핏 양아리에 은행나무 되게 오래된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다라고 전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나무가 사실 저도 이번에 활동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나무가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는 고려말 채영 장군과 함께 탐라 정벌에 공을 세우고 공조전설을 지닌 임난수 장군이 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암소 한 쌍의 은행나무가 600여 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충절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그거를 사실 주제나 컨셉을 공통적인 의견 없이 어떻게 취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각자 예술인분들이 그곳을 직접 가서 자기만의 예술적인 감각과 예술적인 시야를 통해서 각자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자 혹은 뭐 각자의 영감을 재해석해서
그 나무를 좀 표현해보자라는 의견을 나누고 각자 취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은행나무 FM 은행나무 FM 세종 공사사 방송국 오늘의 시간은 그러면 각자 취재한 은행나무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매도 먼저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일단은 은행나무를 보러 가는 길이 너무 험난했다. 이게 천연기념물에도 되어 있는데 너무 그 내비게이션이나 뭐 지도나 뭐 위치 같은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 세종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면서부터 했고요. 저는 청년군을 다룬 콘텐츠를 제작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나무와 어떤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이 나무가 600년이나 됐고 그리고 600년 넘는 그 자리만 있었고 그리고 막 세월의 흔적들이 나무 곳곳에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저것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저희도 저 나무처럼 600살까지 살진 않겠지만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든든하게 거칠지만 단단하게 굳건하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나무의 그 뒤틀린 좀 뭔가 비틀린 그 모습이 보일 텐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수많은 세월의 바람을 견디며 뒤틀린 나무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의 청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꺾이지 않기 위해 자신을 새롭게 꼬아가는 사람들 모양은 조금 일그러졌지만 속에는 그 강인함이 스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갈라져서 텅 비어 있는데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의 마음도 그렇다. 공허하고 상처를 받고 힘들 때에도 그 안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새롭게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믿으면 그 안에서도 작은 새싹이 자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멋집니다. 와우. 저거 안에 들어가서 찍으신 건가요? 아니요. 핸드폰 확대했습니다. 저 불법 저지르지 않습니다. 저는 저렇게 새싹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곳곳에 있었는데 어떤 부분들은 조금 가지치기를 하신 것도 좀 있고 근데 저 사이에 저렇게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맨 처음 사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틈에서 저렇게 새싹이 나는 아까 얘기하신 게 뭐 공허함 속에서 뭐 청년의 희망 이런 얘기한 거랑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재석 작가님의 그 마음도 되게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좀 뒤틀려 있고 가슴 안에 커다란 공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작은 새싹을 피우고자 하는 맞습니다. 그런 힘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럼 저 새싹의 이름이 종이달인가요? 종이달은 아닙니다. 종이달은 지금 저 껌껌한데 사이에 좀 취재 고생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누가 해볼까요? 서희 작가님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할까요? 네. 저는 실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5명의 예술인들이잖아요. 이렇게 5명의 예술인들이 각자의 인물군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까.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가님들 이야기도 참 궁금했습니다. 양아리에 있는 600년 된 은행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나갈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저는 청소년 인물군을 이제 맡았어요. 그때 제가 저 실버 스푼이라는 작은 화분을 들고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은빛이 나고요. 그리고
두 갈래로 이제 줄기가 뻗어나가고 있는데 저는 저게 청소년이라고 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은행나무에 가서 이 청소년들이 가지들이 이제 쭉쭉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약간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지 못해서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지만 은행나무에 이렇게 살포시 좀 이렇게 기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임난수 은행나무에게 기대어라는 시를 한 편 창작을 했습니다. 실은 여기까지 지금 와서 계속 퇴고하느라고 지금 원고가 꼬여버렸군요. 아니요 지금 계속 여기 끝날 때까지 지금 네. 직전까지 퇴고를 계속했는데요. 어떻게 한번 낭독해 볼까요? 좋습니다. 퇴고를 하시는 과정도 은행나무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 감성으로 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낭독해 보겠습니다. 임난수 은행나무에 기대어. 박소미. 기댄다는 일은 기리는 일, 기린다는 일은 그리워하는 일이기에 꿋꿋하게 쇠 막대기 지지대 되어 붙들고 싶기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양아리로 온다. 여기에 오면 너 한 그루 나 한 그루 시냇물에 잎새들 따라 피어나는 도시 바깥으로 비켜간 나무의 시간이 산다. 태어났으므로 우리는 운다. 울면서 새 책가방을 메고 태권도를 배우고 중학교에 가서 여드름이 잔뜩 난 친구를 사귀고 태어났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밥그릇을 비운다. 때때로 먹다만 한 숟갈이 굳어있고 세종시에는 청소년이 있다. 산다. 운다. 웃고 떠들고 숨쉰다. 이 찬 도시 속에서 잎새들이 해마다 자기 반을 찾아 피어난다. 아이야, 너는 이미 한 그루를 안다. 한 늙으신 어른의 노란 이파리가 무거운 책가방에 내려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양아리에 간다. 핫도그 2개를 들고 간다. 하나는 네 것, 하나는 내 것. 우리는 서로 등을 기댄 채 앉아 케찹 바른 노을역 이야기를 한 입 한 입 베어 먹는다. 참고로 여기 한 입 한 입은 그 잎을 마우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파리를 한입 한입 하시길래 저 식물이 실버 스푼인 이유가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취재 당시에 1대1로 성희 작가님을 많이 만나 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성희 작가님이 청소년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랄까? 그 전체적인 그런 의미부여, 몰입감이 엄청 깊으셨어요. 그래서 안에서 나온 뭔가 내면까지 훑고 오신 그 작가님의 마음이 담긴 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코멘트를 달아봅니다. 아유, 과찬입니다. 아직 초보라서 좀 정돈이 잘 안 됐는데 예, 급하게 나눠봅니다. 어떠셨어요, 다들? 멋있어요. 아니 내가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저렇게 짓지? 저는 이거 시 들으면서 느낀 거는 임난수 은행나무가 엄마 같은 느낌? 포근하게 지켜준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랑도 되게 다른 시각인데 되게 따뜻해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좀 이렇게 얘기 나눌 기회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좀 기댈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을 좀 떠올려봐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문장은 써야 됐거든요. 근데 고맙다라고 써놨길래 그러면은 이 고맙다라는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모르겠어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우리 특히 세종시 청소년들에게는
엄마 아빠 부모님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좀 안전한 한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 사진 속의 화분과 저 아직 작은 식물은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송희 작가님스러운 콘텐츠라고 보여집니다. 그 두 줄기인 것도 나면서 은행나무도 어쨌든 두 쌍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저 화분의 식물은 되게 여리고 그게 이게 은행나무랑 대비되는 것도 그걸 더 잘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 화분도 좀 잘 알맞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식물 이름이 실버 스푼이어서 스푼? 네, 은수죠. 그래서 밥 먹는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시에서 또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때때로 먹다만 한 숟가락이 굳어 있다라고 했는데 약간 청소년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치만 계속 방치되면 굳어버리는 어떤 것. 아주 좋은 의미네요. 시를 잘 쓰려면 은유적인 표현을 평소에도 잘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를 가서 이렇게 껴안으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가서. 저희 다 같이 저 은행나무가 노란 잎으로 물들었을 때 다 같이 안으러 갈까요? 아, 좋습니다. 불법이죠. 아, 맞네요. 네, 아는 척을 하고 와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취재하시느라. 그 다음은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제 거를 볼까요? 상혜 작가님. 엄청 날씨가 좋으실 때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딱히 인물군하고 엮여서 생각하지는 않았고 계속 이제 비가 오다가 날이 너무 좋아서 마침 가는 날이 딱 너무 좋아서 갔는데 시각적으로 이게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좀 보기 좋은 색감 위주로 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왔다. 다 찍고 나서 보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풍경대회 나갔을 때 했던 그런 구도들을 좀 찍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 여기 지금 이런 사진들은 나무가 이렇게 서로 햇빛을 잘 보라고 끝에까지 뻗치지 않고 그 사이로 이제 빛을 들어오게 한다는 말들을 들었는데 얘네 둘도 서로 이렇게 배려하려고 꺾어서 자라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받쳐져 있는 저런 기둥들을 보고 조금 되게 늠름하고 되게 강해 보이는 이런 것들도 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어쨌든 좀 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우리의 삶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냥 느낌이 너무 예뻐서 저런 이제 나무 옹이 같은 것들이 구멍 같은 것들에서 이렇게 앨리스 같이 저런 데로 들어가면 좀 다른 세계로 연결될 것 같은 막 이제 그런 상상력도 좀 됐고 막 작은 동물들도 튀어나올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날 날씨가 많은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아요. 사실 나무에 얽힌 이런 사연보다도 그냥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 약간 좀 동화적으로 좀 예쁘고 색감도 예쁘지 않았나. 오히려 저게 노랗게 익었으면은 저런 느낌은 나지 않았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가 원래는 노란색으로 물들었을 때 취재를 갈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센 초록이에요. 아니, 저희 딸아이랑 같이 갔는데 계속 은행나무가 어디 있는데. 근데 또 말씀하셨던 대로 저 여름과 가을 사이에 저 색감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요런 연두, 형광 연두 같은. 가시는 길은 어떠셨나요? 저게 돌아올 때는 집에서 한 5분밖에 안 걸렸는데 갈 때는 한 25분에서 30분 사이를 헤맸던 것 같아요. 길을 내비가 갔는데 길이 막혀 있고 다른 데로 돌아서 알려주고 가다가 어떻게 팻말을 보고 들어갔는데 공사터로 막 파헤쳐서 들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해놨지? 천연기념물을?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세종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상징적인 나무인데 찾아가기가 정말 힘들었죠. 네, 조금 더 가는 길에 대해서 이런 걸 좀 관리를 조금 해야 사람들도 오기 쉽고 할 텐데 치우기는 치우는 것 같은데 누구 보라고 치우는 거지?
혹시 재단 측은 저런 나무가 있는지 아셨나요? 아니요. 네. 혹시 저것과 관련해서 예술 관련된 컨텐츠를 해볼 생각은 없으실까요? 제가요? 재단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무를 섬기는 그 하나의 그 제사 그런 거를 축제화 시키는 컨텐츠들도 각 지역의 향토 문화로 남아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펼치면은 엄청 의미가 있고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 만약에 사랑 작가님께서는 저 나무를 네. 도자로 표현을 하신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제 도자로 표현을 한다면요? 네, 역시나 나비가 있을까요? 네. 네, 저는 좀 나비랑 자연물을 좀 많이 소재로 하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해볼 것 같긴 한데 뭔가 도자 큰 항아리 같은 이런 어떤 형태에 대해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뭔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들 잎들을 좀 표현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색이 좀 변해가는 과정을 도자 색깔 색소지 흙을 좀 통해서 좀 표현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저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중간에 딱 그 은행 알인가요? 은행이 떨어져 있는 게 있었는데 재석 작가님도 찍은 게 있거든요. 같은 은행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네요. 맞아요. 그 은행이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왜 딱 얘네 둘만 이렇게 떨어져 있지?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나무가 이렇게 크고 다른데 떨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아니면 다 떨어지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 뭐지? 싶었어요. 두 알이 붙어 있네요. 저런 거를 조금 뭔가 저는 작품할 때 포인트로 하나씩 넣을 것 같기는 해요. 아, 은행 자체가 들어간 그 시각화된 작품이 저는 많이 접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은행 열매가 주고 있는 그 혐오감이 어쨌든 다들 있잖아요. 네. 저만 있나요? 아니 냄새가 그래서 은행잎이 물들었을 때는 뭐 사람들이 반기는 나무일 테지만 저게 떨어질 때쯤에는 그 은행나무들이 다 떨궈내는 은행들을 사실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왜곡하며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 근데 사실 은행이 밟지만 않으면 냄새가 안 나지 않아요? 그 향도 좀 나긴 해요. 밟으면 심하게 나고. 혹시 저 은행을 먹어보셨죠, 다들? 네. 네. 좋아합니다. 그 많이 먹으면 입에서도 냄새 나죠. 어쨌든 맛있잖아요. 이렇게 헛소리까지 이어지면 너무 좋습니다. 작품이 금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아, 그래서 만약에 작품을 하면은 어떤 형태로든 저렇게 은행알을 조금 표현해서 금으로 좀 표현을 할 것 같아요. 포인트로. 역시나 가만히 있었던 어떠한 상징적인 무언가를 통해서도 영감을 또 받으셨네요. 갖다 붙이기인 것 같습니다. 예술은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 예술 활동도 갖다 붙이다 보니 아티스트가 돼 있고 의미 부여하다 보니 다른 분들과 좀 다른 예술적 감각을 또 길러진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지 작가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는 길인가요? 네. 저 약간 가는 길부터 찍었었는데 저는 뚜벅이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어울링 타고 공사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진짜 포기할 뻔했어요. 어딘지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이런 데 있다고 했는데 이게 딱 펼쳐졌을 때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랑 일단 한 컷 찍었고 벅참이 있으셨군요. 네 맞아요. 같은 날이었어요. 사랑 작가님이 갔을 때랑 그래서 날씨 되게 좋아서 잘 찍혔던 것 같고 막걸리가 놔져 있길래 같이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여기 오래 살았는데 또 여기를 처음 가봤는데 저 갔을 때 어떤 아저씨분도 자전거 타고 혼자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런 흔적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향토적인 신앙이랄까 그런 게 아직까지도 묻어나는 나무였나 보네요. 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세종시가 되기 이전부터 살았던 어르신들을 취재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복숭아 농원을 찾아가서 그 복숭아 농원을 이렇게 가꾸시면서 살아간 부부의 이야기를 인스타 툰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임난수 은행나무를 보면서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임난수 은행나무도 어찌 보면은 복숭아 농원보다 더 오래전부터 여기 터잡고 뭔가 되게 묵묵히 그 시간을 세월을 이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푸는 게 이번에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숭아 농원도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묵묵히 복숭아를 키워오는 일을 하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돼서 그걸 제가 풀어낸 거고 임난수 은행나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 가지고 시간을 축적이 있으면서 이렇게 꾸준히 해가는 게 되게 멋진 일이구나를 느꼈어요 이번에. 그래서 예술로 아니었으면은 전 복숭아 농원도 안 가봤을 거고 임난수 은행나무도 안 가봤을 텐데 그래서 되게 좀 뜻깊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저 노래질 때 엄마랑 다시 가보려고요 은행나무 보러. 그래서 약간 그런 세월의 흐름과 그런 이야기를 예술 작품으로 컨텐츠화 하는 것도 나중에 제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 보면서 농사 짓는다는 생각 못했는데 정말 너무 비슷한 것 같으네요. 예진지 작가님께서 취재하신 부분들이 선주민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고 느꼈던 게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도 될 수 있겠구나. 이 새로운 도시라는 거는 사실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가는 것도 과제이긴 하지만 선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정체성, 은행나무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정체성 또한 이 도시를 만들어내는 색깔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네, 저도 비슷하게 세종시에서 뭔가 축제나 이런 걸 할 때 새로운 거를 찾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미 있는 것들에서 그걸 더 자세히 다 들여보고 찾아보면은 괜찮은 이야기들 꽤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찾는 것도 좋겠다. 그런 거를 더 존중해주는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조치원 복숭아 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복숭아가 좀 조치원 하면은 좀 계속 대표적인 거였어가지고 그걸 계속 살려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조치원은 왜 복숭아인가요? 거기서 많이 키워서 그 맛있대서. 아, 조치원 복숭아가 많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다. 그렇죠. 그래서 조치원은 복숭아다. 간단하네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이. 아, 그런 거죠. 은행나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그런 비슷한 부분인 거죠. 그 자리에 있었지만 계속, 티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게 곧 정체성이 되는. 재밌네요. 재밌는 접근이네요. 요 자체를 만약에 그 스토리가 있는 만화로 그리신다면은 예지 작가님은 어떠한 스토리가 어울릴까요? 여기를 각자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쓸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아까 그 얘기했던 자전거 타고 온 아저씨 분도 사실 좀 궁금했어요. 왜 오셨을까? 이러면서. 그래서 사랑 작가님처럼 내비를 찍고 오신 분, 뭐 차를 끌고 오신 분. 약간 뭔가 각자 다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담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그 나무를 통해서 무언가를 비시는 분, 아니면 뭐 바람만 쐬고 가시는 분, 막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것 또한 하나의 또 재밌는 만화가 되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네, 그려주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소리에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가 하는 작업과 이 은행나무를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 최근에 흥미거린 사운드스케이프를 요 나무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어서 일단 맨몸으로 가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녹음을 해서 녹음된 것들을 그 프로그램 상에서 제가 편집을 하고 보정을 해서 입체감이 있게 들리도록 제가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나무를 가보셨던 분 혹은 가보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소리를 듣고 그 자리,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뭐 더 나아가서 이 나무가 보내온 이 시간들, 600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서 풍경 소리를 녹음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네, 여기까지. 오, 와. 오, 와우. 자연의 소리. 마지막에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어떤 소리요? 뭐 빗소리 같은 소리? 아, 그거는 그때 당시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셔서 아시다시피 저기가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엄청 불고 그 바람에 날리는 하나하나의 소리가 너무 시원하게 들려서 그거를 녹음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렇게 뭐 보정을 했다고는 했지만 큰 보정 없이 있는 그대로를 한번 살려봤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갔을 때 애기 딸이랑 가서 계속 엄마 여기 벌 있어, 엄마 여기 벌레 있어 이 소리만 듣다가 와가지고 저런 자연의 소리는 못 들었어요. 저 자세히 들어보면은 풀벌레 소리도 녹음이 됐고 새소리 까마귀 소리도 있었는데 그게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까마귀도 저 산을 통해서 울림이 있었고 저는 그런 걸 담고 싶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르신이 이 시간을 이 언거업의 시간 인간으로서 생각하기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이곳에서 버티면서 지키고 있었던 이 도시의 그리고 이 지역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접근을 해서 그렇다면은 이 자연은 어쨌든 그대로이니 이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담아보자라는 방향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본 거거든요. 그게 곧 정체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녹음을 해봤고요. 저는 근데 저 소리도 소리인데 방금 리더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헛소리예요 정말. 네, 헛소리 네. 좋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다 지킬 수 있을까 했는데 순간
저 나무굴로 들어가면 지하 벙커가 나와서 거기로 다 숨어 있어서 지켰어. 아 그마치 든든한 네 나무였다. 영수 내봤어. 그래요. 저기 아래 벙커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 사당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전쟁 나서 이렇게 피신을 다 밑으로 도망가. 다른 세계가 이렇게. 맞아요. 그런 것도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게 소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저도 갔을 때 사진을 멋있게 찍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시각적인 거에만 집중을 해서 그때 당시 느꼈던 거는 되게 적막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리를 들으니까 아 되게 다양한 소리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때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소리로도 이게 표현이 되니까 되게 색다른 느낌을 받아서 재밌었어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인간의 감각이 시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무래도 청각이 주는 그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감정들과 영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소리 작업을 그래서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그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비스듬히? 예, 비스듬이. 그러니까 그 시의 요지는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무가 서로가 이제 기대고 살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거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공기와 공기마저도 서로 기대고 살고 있다라는 그 통찰이 되게 이제 너무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청소년이 기댈 수 있도록 제가 임난수 은행나무를 이렇게 또 떠올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도리어 임난수 은행나무가 600년 600년을 저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이렇게 리더님께서 담아주신 임난수 은행나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 혹은 임난수 은행나무의 이웃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행나무도 이렇게 그들의 기대어서 오래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시간을 담았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잡초들, 알 수 없는 식물들조차 임난수 은행나무처럼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란 말이죠. 그거 자체를 담았던 말씀해 주신 의견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저희가 같은 나무, 같은 공간에 가서 사진을 찍고 뭐 느끼고 온 건데, 어쩜 이렇게 뭐 아까 두알 은행나무는 똑같은 은행나무를 찍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풍경도 그렇고 구도도 그렇고 너무나 다양한 맞아요. 이렇게 관점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이는 게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각자 이제 작가님들의 어떤 그런 역량으로 이걸 품어내시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딱히 공통된 아이디어나 공통된 주제가 없더라도 여기 계신 예술인 분들이 은행나무를 접했을 때 느끼는 감각들이나 영감들이 너무 다를 거란 말이죠. 왜냐면 저도 한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 뵈면서 이미 그걸 느꼈었어요. 아, 이렇게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분명 같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들을 느끼는 차이점이랄까, 뭐 개성,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단 가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송희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한 명 한 명의 너무 좋은 의견들과 이야기들이 또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예술인 5인이 은행나무를 취재해온 취재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마음껏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아까 그 송희 작가님이 갖고 갔던 화분은 아까
우리 그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옆에 심고 왔어도 되지 않았었을까? 미리 좀 알려주시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가서 신고 와야겠네요. 근데 그것 또한 불법 아니에요. 그래요? 네, 식수가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이게 아파트 화단에도 식수하는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세종은 더더욱 빈 공간만 있으면은 어머님들이 고추를 심고 상추를 심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으셔서 근데 다육이 같은 경우는 딱히 심는다가 아니어도 그냥 두면 그치. 뿌리 뽑고 살아가니까 맞아요. 착 던져놓고 올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타임머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바라보면서 또 기억하고 추억하고 좋은 의견이네요. 네. 여러분들 다들 잎들이 다 노랗게 물들었을 때 찾아가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럼요. 네. 노랑이 너무 예쁘고. 네, 뭐 이쁘기도 이쁜데 이때 느꼈던 취재 이야기들이 또 그때 가면은 뭐 저희가 느끼는 생각들이나 무언가들이 뭐 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생기네요. 그래서 저희는 랜덤하게 찾아갈 거긴 하지만 우연찮게 또 은행나무 아래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오디오북 형태 혹은 뭐 라디오 토크 형태의 은행나무 콘텐츠가 만들어졌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자기 목소리 듣느라고 고생하셨죠? 재밌었어요. 재밌었나요? 네. 이런 것도 언제 그쵸. 해보겠나 싶기도 이런 경험 흔치 않아요. 노래방 가서도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목소리, 섬세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새로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오디오만 이루어져 있는 컨텐츠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오디오로만 이루어진 컨텐츠가 만들어진 게 된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소리 작업을 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큰 공동 작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마지막에 저 은행나무가 보이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쇠 지지대가 실은 이제 우리들이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준 건데 그 이제 은행나무가 이제 세종시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언뜻 드네요. 이제 계속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 지지대가 없으면 사실은 부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재단에서 이렇게 오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 바로 저 지지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살포시 해봅니다. 그래서 잘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사회인다운 말투. 바꿔서 예술인이 저 지지대고 재단이 저 나무인데 우리 없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저렇게 쓰러지지 않을 거면은 예술인들 네. 많이 필요로 해줘서 하는. 송희 작가님의 아주 아름다운 해석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끼리의 협업이 아니라 세종문화관광재단도 있고 또 여기 세종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있고 뭐 더 위에 올라가면은 예술인 복지재단도 있을 거지만 이러한 조합들과 서로의 서포트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런 은행나무처럼 오랜 시간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에서 저런 기대감을 갖고 저희의 예술 활동들도 더 굳건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